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로봇이 될 것이다. 바로 AI 시대의 설계자 젠승황인데요. 오늘 저희는 그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을 한 장 한 장 같이 넘겨보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이 한마디. 이게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 거대한 기술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 같은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말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까요? 자, 그 거대한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오늘 저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비디오 게임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AI라는 거대한 엔진이 됐는지, 그리고 그 엔진이 현실 세계로 들어와서 로봇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의외의 곳이었어요. 바로 비디오 게임이었죠. 아니, 어떻게 게임이 컴퓨팅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썼다는 건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1990년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때 당시에 게임 개발자들 정말 실감나는 3D 그래픽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그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오는 겁니다. 뭐랄까, 기가 막힌 스포츠카를 디자인해 놓고 정작 중요한 엔진이 없는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젠슨 황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야말로 판도를 뒤집는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은 CPU인데 하나씩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죠. 근데 오른쪽 GPU는요, 수백 가지 일을 그냥 한꺼번에 해치워버립니다. 바로 이 병렬 처리 방식,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페인트볼 비유를 보면 정말 이해가 쉬워요. CPU가 한 명이 페인트볼을 한 발씩 쏘는 거라면 GPU는 수백 명이 동시에 쏴서 순식간에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이 압도적인 속도 차이, 이게 단순히 게임 그래픽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이 병렬 처리라는 아이디어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자율주행, 로봇공학, 이 모든 기술 혁명의 아주 단단한 주춧돌이 된 셈이죠. 자, 그렇게 게임을 위해서 태어난 GPU가요, 곧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AI의 엔진이 되는 길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 같은 필연이 가능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쿠다였습니다. 쿠다가 뭐냐면요, 이전까지 GPU가 게임 개발자들만의 어떤 전문 장비였다면 쿠다는 그 엄청난 병렬 처리 능력을 모든 개발자에게 활짝 열어준 만능 열쇠 같은 거였어요. 이제 정말 누구든지 GPU의 힘을 빌려서 온갖 종류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우리가 판을 잘 깔아두면 선수들은 알아서 모일 것이다. 이런 믿음 하나로 그냥 회사의 운명을 쿠다에 걸어버린 거예요. 언젠가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강력한 도구의 진가를 알아볼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2012년 바로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알렉스넷이라는 AI가 GPU의 힘을 빌려서 이미지 인식 대회에 나갔는데 기존의 모든 기록을 그냥 다 깨부수고 압도적으로 우승해버린 겁니다. 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의 등장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고요. 바로 이 순간이 AI 시대의 빅뱅으로 기록됩니다. 알렉스넷의 성공을 본 젠슨 황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잠깐, 컴퓨터가 이제 보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다면 이 기술로 못할 게 대체 뭐지? 그는 바로 이 순간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직감했고, 엔비디아라는 배의 방향키를 180도 꺾어서 AI라는 망망대해로 돌려버립니다. 자, 그렇게 AI 시대를 활짝 연 엔비디아의 시선은 이제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바로 컴퓨터 화면 속에 갇혀있던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말이죠. 이 그림이 AI의 두 시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지난 10년이 똑똑한 AI, 뇌를 만드는 연구에 집중했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그 똑똑해진 뇌를 가지고
기후변화나 신약 개발, 로봇공학처럼 현실 세계의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AI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중력이나 마찰 같은 이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처럼 보고, 생각하고 또 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도로를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 하늘을 날아서 물건을 배달하는 드론, 심지어는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똑똑한 빌딩까지요. 이 모든 게 바로 물리적 AI가 만들어갈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똑똑한 AI한테 어떻게 현실 세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아예 또 다른 현실을 통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억 원짜리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쿵쿵 부딪혀가면서 운전을 배우고 공장 로봇이 계속 실수를 하면서 작업을 익힌다면 이건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어떻게 이 로봇들을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첫째, 현실 세계와 정말 똑같은 가상 세계,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듭니다. 둘째, 그 안전한 가상 세계 안에서 AI가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실패하고 또 배우면서 단련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훈련된 뇌만 쏙 빼서 현실 세계의 로봇에 그대로 이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봇공학계의 타임머신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현실에서는 수십 년이 걸릴 훈련을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요. 덕분에 자율주행차는 실제 도로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100만 시간 이상 운전해본 베테랑 드라이버가 되어서 나오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기술의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바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초인적인 동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런 미래를 눈앞에 두고 젠슨 왕은 학생들에게 아주 단호하면서도 명확한 조언을 하나 던집니다. 더 이상 코딩을 배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지금 당장 당신을 도와줄 AI 개인 교사를 구하세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뛰어나게 만들어줄 마치 아이언맨 슈트 같은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은 딱 하나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